오늘 몸통뼈대 챕터 9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자 이제 뉴만 이제 반쯤 왔어요. 거의 이제 반쯤 온 것 같아요. 이까지 하면은. 자, 오늘 다룰 거는 SI 조인트, 엉치 엉덩관절이죠. 자, 엉치 엉덩관절이 어딜까요? 요, 네? 네? 이 노란 색깔. 네, 맞아요. 엉치뼈랑 엉덩뼈를 이어주는 그걸 이제 엉치 엉덩관절 SI 조인트라고 하는데, 이 SI 조인트의 기능은 척추, 다리, 지면 사이에 큰 힘을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는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 이 SI 조인트는 안정성을 위한 구조이고, 뭐 여기서 말하기에는 만성요통 환자들의 약 25%에서 이제 SI 조인트가 통증의 근원이라고 믿는데요. 자, 이 엉치 엉덩관절 SI 조인트의 손상 기전인데, 직접적인 낙상이나 예기치 않는 구덩이 속의 발 내딛기, 가파른 계단을 내려올 때 예기치 못한 발 내딛기, 그다음 비정상적인 자세나 구조에 의해 유발된 과도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그 장골에 정리열이 바르지 않거나, 그다음에 그 하이퍼룸바 로도시스, 너무 룸바에서 로도시스가 많이 걸려 있거나, 그다음에 스콜라시스 그 측만, 이렇게 있을 때 이 SI 조인트가 손상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피겨 스케이팅이나 빈번한 발차기나 높은 속도의 던지기를 요구하는 스포츠처럼 골반과 허리에 적용된 반복적인 한쪽 또는 한 방향의 비틀림과 연관이 되는데요. 낙상, 예기치 않은 구덩이 속의 발내딛기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생긴 게 지금 수직면이잖아요, 관절면이. 그러면은 한 발이 갑자기 구덩이 빠지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SI 조인트가 손상이 조금 잘 될 수 있다, 좀 취약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회원님들 골반을 좀 맞추죠, 다리 길이가 다르고 하면은. 근데 여기서 말하기는 1cm의 다리 길이 비대칭이 능동적인 몸통 움직임 동안에 SI 조인트에 가해지는 압박 부하를 5배 정도 증가를 시킨다고 추정을 하고, 특히 긴 다리 쪽 엉치 엉덩 관절이 조금 더 압박 부하를 더 받는다고, 팩트가 아니라 추정을 해요. 추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골반 고리, 펠빅 링입니다. 한 번쯤은 뭐 봤을 수도 있는데, 자, 이 골반 고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 밑에 사진에서 보면은 빨간색 네모 박스 친 애들이 있거든요. SI 조인트, 엉치뼈, 엉덩뼈, 두덩뼈, 공둥뼈, 두덩결합, 이 애들이 이제 펠빅 링, 골반 고리를 구성하는 요소들인데, 이 골반 고리는 몸통과 이제 피머들 사이에서 두 방향으로 체중을 전달을 해요. 하체에서 이 링통에서 상체로 가거나, 상체에서 링통에서 하체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내구력은 엉치뼈의 단단한 적합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고, 이 두덩결합은 골반 고리의 구조적 안정성에 부가적인 구성 성분으로 작용하고, 엉치뼈는 골반 고리의 쐐기돌 역할을 한다고 해요. 자, 여기서 쐐기돌이 뭘까요? 고정시켜 놓는. 그쵸, 오케이. 자, 쐐기돌이를 하면은, 뭐 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다리 이 중간 부분, 이 없으면 얘들이 무너지겠죠. 이 중간에 이 중요한 걸 쐐기돌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 힌트가 아니라 퀴즈. 손에 아치가 몇 개가 있었죠? 3개. 뭐 있었죠? 내려보면 답이 나와. 아, 이제 고민돼. 손에 아치. 먼쪽. 몸쪽. 가쪽? 아니다. 먼쪽 몸쪽은 맞는 것 같은데. 몸쪽 무슨 말이야? 아, 가로 세로? 가로활. 오케이. 몸쪽 가로알, 먼쪽 가로알, 하나가 세로알. 근데 거기서도 쐐기돌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몸쪽 가로알에서 쐐기돌은 어떤 애가 역할을 한다고 했어? 어떤 애가? 몸쪽 가로알에서의 쐐기돌 역할을 하는 애.
가운데 있는 뼈 아닌가? 그게 뭐죠? 잠깐만. 갈고리뼈? 뭐 좀 비슷한데 어감이? 알머리 카피테이트. 갈고리가 한 밑이지. 그럴까? 알머리뼈? 맞아. 카피테이트. 그 먼 쪽에서는 활 위치만 알면 팍. 코키? MCP 조인트라고 있어요. MCP 여기가 칼팔 조인트잖아요. 네. 여기 메타칼팔들이고 그러면은 칼팔, 칼포, 메타칼파 조인트면 뭐 이쯤이 이제 먼쪽 가로알이겠죠.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MCP 조인트들이 있으니까 그 MCP 조인트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로알에서는 2, 3번 MCP 조인트가 이제 세기돌 역할을 한다고요. 이거는 뭐 복습 차원이니까. 아무튼 이 펠빅 링에서 세기돌 역할은 이 엉치뼈가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관절 구조인데 어릴 때 그 엉치뼈가 5개에서 1개로 붙는다고 했죠. 그러면 아동기 SI 조인트는 비교적 가동성이 있고 유연한 관절 주머니로 둘러싸여 있어서 윤활 관절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사춘기와 성인기 사이에 이제 붙으면서 부동 관절로 변화한대요. 그다음에 성숙한 SI 조인트에는 윤곽을 보이는 윤기와 함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거친 영역들이 관절 내 마찰 계수를 증가시키고 관절 면들 사이의 수직 전단에 대한 저항을 강화시켜준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 엉치뼈를 보면은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못생겨가지고 이 윤기랑 함몰들이 이제 그 관절 내 마찰 개수를 증가시켜가지고 수직 전단에 의한 저항을 좀 강화시켜준대요. 그 다음에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관절 주머니, 엉치뼈의 관절 주머니는 점차 섬유화가 증가하여 유연성과 가동성이 감소를 하고 80대에 이르면은 완전히 뼈화가 되거나 융합이 된대요. 엉치뼈가 아니라 SI 조인트예요. 이제 SI 조인트가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이제 뼈화가 된다. 그러면은 말 잘 안 움직일 거다. 근데 여자한테보다는 남자가 조금 더 높은 확률이더라. 붙는 게. 자, 그 다음에 이 SI 조인트 인대들인데, 앞 엉치인대. 자, 어디 있을까요? 왼쪽. 맞죠. 왼쪽 밑에 있죠. 자, 관절 주머니 앞쪽과 아래쪽 면역이 두껍게 하고 SI 조인트의 앞면을 강화하는 친구야. 엉덩허리인데 어디 있을까요? 오케이. 자, SI 조인트의 안정자, SI 조인트 똑같이 앞면 강화를 한대요. 그다음 뼈 사이인데 오케이. 얘가 SI 조인트의 가장 강력한 인대래요. 엉치뼈랑 그 장골 사이에 이 공간을 좀 메워주는 인대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짧은 뒤엉치 인대들은 오른쪽 연두 색깔 위에 있습니다. 얘는 뭐 이렇게 있는데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많은 섬유들은 깊은 쪽 뼈 사이 인대와 섞인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긴 뒤엉치 엉덩 인대들, 얘들은 PSIS가 뒤쪽에 있겠죠. 거기에 부착하기 위해서 주행하고, 그다음 엉치 결절 인대는 바이세스 페모리스, 한국 대퇴이두근의 가쪽 힘줄과 섞인대요. 자, 이 엉치 결절인데 어디서 많이 봤을까요? 자, 붙은 데를 봅시다. 어디 붙어 있어요? 궁둥뼈, 그쵸. 궁둥뼈 어디요? 결절, 궁둥뼈가 뭐죠? 한자로? 그쵸. 자골결절에 붙어 있는 게 뭐죠? 대퇴이두근. 그쵸. 그러면은 근막경색 후방선에 얘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천조인대가 이겁니다. 나왔다. 오케이. 햄스트링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엉치 결절인대가 개고, 그 다음에 왼쪽 밑에 사진 보면은 엉치 가시인대, 좌골극에 부착되는 친구예요. 오케이. 뭐 이렇게 인대들이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SI 조인트를 하면은 흉뇨근막이 거의 붙어 있죠, 애들에. 그러면은 이 흉뇨근막을 볼 건데
이 흉뇨근막의 흉뇨근막 어디 있을까요? 흉뇨근막은 그 광배 라인 이 허리 지나서 엉덩이까지. 오케이, 굿 나이스. 그러면 개 흉뇨근막의 기능은 SI 조인트를 포함한 허리의 역학적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사진들 다 보여, 근육들. 이게 다 흉뇨근막 안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흉뇨근막이 뭔가 잘못됐다, SI 조인트 잘못됐다 하면은 얘들을 전부 다 봐야 된다는 말이죠. 복행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다혈근, 뭐 척추세운 근육 애들, 그 다음에 뭐 광배근, 요방형근, 뭐 대요근, 뭐 이렇게 다 일단은 봐야 돼요. 근데 뭐 얘들이 그래서 SI 조인트의 안정성에 조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뭐 흉뇨근막은 앞층, 중간층, 뒤층으로 나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선으로 나뉘는지 아시겠죠? 5층이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가장 그 장기랑 가까운 쪽이 앞층이고, 그 다음 이 가로돌기 쪽이 중간층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 겉에 있는 애들이 이제 뒤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흉뇨근막 근육들은 SI 조인트의 역학적 안정성에 기여하고, 이 대둔근과 광배근의 부착에 의해서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이거 잘 봐봐. 잘 봐도. 갑시다. 자, 운동 형상학인데 이제 그때 규환이가 했었던 거에서 운동의 정석에서 유테이션이랑 카운터 유테이션이라는 그게 나왔는데 그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SI 조인트에서. 자, 유테이션은 한글로 앞끄덕임이라고 하고 엉덩뼈에 대해서 엉치뼈의 앞쪽 돌림 운동이거나 엉치뼈에 대해서 엉덩뼈의 뒤쪽 돌림 운동이거나 아니면 이 두 움직임이 동시에 수행될 때 이제 유테이션, 앞끄덕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터 유테이션은 반대예요, 그냥. 엉덩뼈에 대해서 엉치뼈의 뒤쪽 돌림 운동이거나 엉치뼈에 대한 엉덩뼈의 앞쪽 돌림 운동이거나 두 움직임이 동시에 수행될 때 이제 카운터 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걸 처음 봤을 때 엄청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쉽게 생각했어요. 자, 보면은 이 화살표가 같죠? 맞죠? 좀 더 크게 할까? 자, 이 흰 색깔 뼈가 뭐죠? 엉덩뼈. 장골. 일리움. 일리움이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경사죠? 후방경사. 오케이, 그쵸? 후방경사잖아요. 후방경사가 될 때, 이 엉치뼈가 같이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얘가 앞으로 간단 말이죠? 이러면은, 유테이션. 근데 엉치뼈가 뒤로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저는 후방경사라고 보거든요. 같이 그럼 뒤로 빠져야지 후방경사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상대적인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엉치뼈에 대해서 이 장골이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장골은 가만히 있는데 엉치뼈가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둘 다 같이 움직이거나 그랬을 때 후방경사. 이제 뉴테이션이라는 이 동작이 된다. 유테이션이 후방경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후방경사는 이제 엉치뼈도 같이 뒤쪽 돌림을 할 건데 유테이션은 얘는 앞쪽 돌림 하잖아요. 같이 움직여 버리면은 그거는 후방경사인데 같이 한쪽으로 그러면은 애가 앞으로 꼬꾸라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는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상태에서 후방경사를 해요. 그러면은 일리움이랑 세이크럼이랑 같이 움직일 거죠. 맞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해요. 그러면은 한 개는 고정되어 있겠죠. 맞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다리가 후방경사를 해버리면은 엉치뼈는 가만히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앞으로 가거나 이 다리 때문에. 그러면 이거 전 유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아마 맞을 거예요. 너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뮤테이션이랑 카운터 뮤테이션이 세이크럼 측면에서의 움직임을 얘기하고 포스terior 틸트랑 그 다음에 엔테리어 틸트는 그 펠빅에서의 움직임을 얘기를 하고 이해됐지? 그러니까 세이크럼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간에 얘가 이렇게 되면은 포스terior 틸트고 이렇게 되면은 전방경사 엔테리어 틸트가 되는데 포스terior 틸트가 될 때 세이크럼이 뮤테이션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상대적인 움직임 그냥 이렇게 봤을 뿐로 했긴 했는데 장골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근데 장골에 대해서 이제 세이크럼이 엔테리어 틸트를 한다 그럼 이거는 뮤테이션이라고 하자. 장골에 대해서 포스terior 틸트를 한다 그럼 이거는 카운터 뮤테이션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이게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세이크럼의 움직임은 뮤테이션과 카운터 뮤테이션 그 펠빅의 움직임은 엔테리어 틸트와 포스terior 틸트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이거는 엉치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써야 될게요. 오케이? 세이크럼이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시다. 펠빅의 움직임에서는 이제 틸티로 명명하고 그 다음에 세이크럼의 움직임에서는 유테이션, 카운터 유테이션으로 저는 두 개 같이 움직였을 때는 같이 움직였을 때는 세이크럼에서 만약에 움직임이 안 나왔다 그러면 중립인 거지. 세이크럼 중립, 인력은 포스terior 틸트 이렇게 될 수도 있지. 만약에 같이 움직였을 때는 그럼 아 그러니까 포스terior 틸트, 세이크럼도 뮤테이션. 이거 그렇게 알아요. 될 수도 있지. 여기서 포스terior 틸트를 했을 때 이거는 포스terior 틸트가 아니라 세이크럼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유테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그런 것도 있다. 펠빅을 중립하고 세이크럼 움직일 수 있나? 없지. 그러면은 그렇지. 펠빅 중립에 세이크럼만 유테이션, 카운터 유테이션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니까 이 움직임이 계속 뭔가 유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근데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질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질 수도 있는데 일단 세이크럼이 장골에 대해서 엔테리어 틸트가 나오는 게 유테이션, 장골에 대해서 포스terior 틸트가 나오는 게 카운터 유테이션.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펠빅의 움직임에서는 이거는 그냥 포스terior 틸트와 이제 엔테리어 틸트인 거지. 저건 아마 그냥 엑스레이 상으로 볼 때만 얘기가 할 수 있는 거지. 세이크럼이 조금 유테이션 돼 있네요, 아니면 카운터 유테이션 돼 있네요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이해되셨죠? 네.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이퍼로드시스 나와야 돼서 세이크럼 지금 카운터 유테이션 돼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절대 안 돼. 오케이. 자, 이 SI 조인트의 기능적 고려사항. 일단은, 펠빅 링 내에 스트레스 경감, 기전. 이 펠빅 링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경감하는가. 그 다음에 몸통 뼈대와 다리 사이의 부하 전달을 위해 안정적인 수단을 수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되는 걸 한번 볼게요. SI 조인트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안 일어나는데 그때 1에서 4mm였던 걸로 기억해요. 센치 말고 밀리미터. 네. 그 정도로 작게 일어나는데 전체 골반 고리 내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경감은 걷기, 달리기, 분만 여성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정상 속력으로 걷기 시 힙 플렉션과 반대다리 힙 익스텐션 시 힙 조인트 머슬과 리거먼트 인대들에서의 장력은 오른쪽과 왼쪽의 비틀림을 유발한다. 저는 이걸 힘락으로 봤거든요. 힘락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결론은 한쪽이 이렇게 앞에 거릴 때 이까지 왔어요. 그러면 한 개는 플렉션이고 한 개는 익스텐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비틀림이라고 해가지고 골반을 잠근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ASTC에서는 힘락이라고 하고, 힘락 동작 자체도 여기서 미는 거잖아요. 한쪽은 다 익스텐션 나오고 한쪽은 다 플렉션 나오고 비슷한 그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걷기 시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SI 조인트 안정성이 잡힌다. 그 다음에
임신을 하면은 체중이 증가를 하고 그 룸바 로드시스가 증가를 하고 그 릴렉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 인대들이 이제 애가 숭통숭통 나와야 되니까 좀 느슨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SI 조인트 주변 관절 주머니에 스트레스가 많이 간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이 SI 조인트가 완전히 뼈화가 됐거나 아니면 어떤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이 골반골의 움직임이 뭐 유테이션이나 카운터 유테이션이 안 나온다를 하면은 이 걷기 시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분산을 못하는데 애들이 조금 움직여주면서 이제 그거를 분산을 시켜주는 거죠. 충격을 완전히 뼈화가 돼 있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이제 분산을 못한대요. 그 다음에 걸을 때 일어나는 SI 조인트의 움직임들은 골반 거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분산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가끔 보면은 걷기만 하면 허리 아프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 SI 조인트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스트레스 충격, 발바닥 그 주변이 미는 충격을 예를 들어서 이제 분산을 못한다는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절면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수직 미끄러짐에 대해서 관절이 취약하고, 그 다음에 SI 조인트의 이 앞끄덕임, 뮤테이션은 관절면들 사이에서 압박력과 전달력을 증가시켜 관절의 안정성을 높인대요. 그 다음 SI 조인트에서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이 앞끄덕임 토크는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장대 인대들로부터의 수동 장력이 있고 근육의 활성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봅시다. 자, 중력의 안정화 효과. 체중에 의한 토크는 엉덩뼈에 대해 엉치뼈를 앞쪽으로 돌림시키는 반면, 엉덩관절 압박력에 의한 토크는 엉치뼈에 대해 엉덩뼈를 뒤쪽으로 돌림을 시킨다. 자, 서 있어요. 자, 사람이 이제 서 있잖아요. 방금 무릎에 되게 봤다. 사람이 이제 서 있다고 그냥 서 있다고 가정했으면은 중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의무의 중력이라는 힘을 이 빨간 선이에요. 서 있을 때. 오케이? 그러면 이 빨간 선이 이 세이크럼 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얘가 끌어당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엉치뼈를 이제 앞으로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중력 때문에 이 동작이 나오면은 이제 이 피머, 머리가 이 펠빅 쪽으로 압박력이 또 생긴대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냥 서 있을 때는 조금 뮤테이션이 되고 있다? 라고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력 방향이 이런데, 근데 뭔가 이 자세가 많이 안 좋거나 뭐 이렇게 돼 있거나 이러면은 이 선이 달라지겠죠, 어딘가로. 그러면은 이 SI 조인트 중력 안정화 효과를 받지는 못할 거잖아요. 설명을 이상하게 하기는 이해가 됐어요. 그림을 이용해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누워있을 때와 같이 부하를 받지 않을 때 SI 조인트는 뒷끄덕임 위치, 카운터 뉴테이션 위치로 자연스럽게 되돌아간대요. 왜냐? 누워있을 때 중력을 안 받은 이런 방향으로. 장경만장을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력과 체중 지지로 만들어진 앞끄덕임 토크의 안정성은 앉기 및 서기 같은 골반과 척추 사이에서의 낮은 부하 활동에 필요로 하고요. 방금 말한 얘들은 진짜 낮은 활동을 할 때 적용이 되고, 이제 부하가 좀 더 크고 반복적인 뭔가 동적인 부하가 주어지는 경우에 이 SI 조인트의 안정성은 인대랑 근육에 의해 생산된 힘들의 상호작용에 의존을 한대요. 맨 왼쪽 그림은 진짜 정적인 뭔가 동작, 뭐 천천히 있거나 가만히 있거나 이럴 때. 근데 이 오른쪽 두 개는 운동하거나 움직일 때 거든요. 보면은 이 셋 다 뉴테이션의 움직임인데, 보면은 이 뉴테이션이 되었을 때
이 엉치 가시인대랑 엉치 결절인대가 좀 땡땡해지죠. 이러면서 이제 안정성이 잡히는 장력이 발생할 거니까. 그 다음에 근육은 뒤에 나와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인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유태에서 나왔을 때 이 인대들이 수동 장력을 발생하니까 안정화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인데, 이 왼쪽 사진이 이제 엉치, 엉덩 관절, SI 조인트를 강화시키고 안정시키는 근육들이거든요. 뭐 척추 기립근, 다혈근, 뭐 허리 쪽, 그 다음에 횡격막, 골반 기저근, 뭐 배 근육들, 그 다음에 뭐 힙 익스텐서들, 그 다음에 광배근, 뭐 장골근, 이상근 이렇게인데, 얘들이 수축력이 SI 조인트의 안정화를 시키는 이유는 관절면에 대한 능동적인 압박력이 발생을 한대요. 얘들이 수축을 팍 했을 때. 그 다음에 앞끄덕인 토크의 크기 증가와 이로 인한 능동적인 잠김 기전에 관여하는데, 아까 뭐 힘락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관절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강화시키는 결합 조직들의 당김이나 긴장, 뭐 애들이 막 수축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 근처에 있는 애들의 결합 조직들을 뭐 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영양 요소들의 특이한 조합에 의해서 뭐 1, 2번이거나 1, 2, 3번이거나 뭐 1, 3번이거나 이런 조합에 의해서 SI 조인트를 안정화시킬 수 있대요. 하면은 끝입니다. 그러면 SI 조인트의 불안정성이 있는 안정화가 안 잡히는 사람은 네. 이 근육들로 접근을 해도 이 근육들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은 거. 다 봐야죠. 페이지 19. 네. 정상 속력 복귀 시 힙플렉션과 관절다리 힘 익스텐션 시 힙조인트 머슬과 리거먼트들에서 장력은 오른쪽과 왼쪽의 비틀림을 유발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이 적어놓은 게. 네. 그러면 근데 그거를 힘락으로 연결을 했고. 네, 이 책에는 힘락이라 적혀 있지 않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럼 이 비틀림이 안정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잠시만. 하원이 질문 아직 안 끝나가지고. 그래? 어. 안 끝났어. 하는 질문은 끝났지만 대답을 아직 않았지. 그래서 하원이 질문을 대답을 하자면은 일단 잠시만 네 편으로 설명할게. 네 편이 어디인데? 저기 있다. 이걸로 설명할게. 자, 여기 엉치가 있다 이가. 근데 뭐 기립근, 다혈근, 그 다음에 뭐 햄스트링, 그 다음에 이상근, 뭐해서 너 광배근, 너 요근 이렇게 있었다 이가. 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보는 게 맞지. 근데 이 근육들이 1차적으로 얘네들을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아까 안정화시켜주고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근육들, 안간근이 있지만 이 안간근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연결되어 있는 근막경선 라인에 또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다 봐야 되는 거야. 1차는 SI 조인트의 근처에 있는 친구들을 먼저 확인을 해주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되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저 누구야 광배근이 힘을 못 쓴다, 아니면 이제 뭐 대둔근이 힘을 많이 못 쓴다, 뭐 이런 게 있다 이가. 그러면 얘네들이 또 힘을 못 쓰게 되는 요인들이 아까가 아니라 나중에 할 거겠지만 MAT를 통해 가지고 왜 못 쓰게 되는지 또 2차적으로 찾아야지. 그러니까 SI 조인트는 어떻게 보면 진짜 쐐기 떠요. 우리 몸뚱 안에서 상하체를 연결시켜주는 가장 좀 중요한 그런 조인트인데, 이 조인트가 재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근육의 힘의 방향들은 세이크럼 라인으로 모이고 있을 것이고, 벨빌링에 의해서 하체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상체에서 계속 들어올 거잖아. 어떤 근육이 영향을 끼쳐도 안 이상해.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봐야 돼. 반대로 얘가 하나 망가지면은
어디가 문제가 생겨도 안 이상해. 이랬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신동이 말한 거 다시 해보자. 펠빅 9번 여기에 대해서 힘락. 신학은 안정성을 잡기 위해서 하는 공격인데 이렇게 비틀림을 유발하는 게 결국 안정성을 잡는 얘기냐. 안정성이 올라가는. 네. 이 비틀림이 생기는 걸 이제 잠김 기전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SI 조인트의 역할이 안정성 말이 안 나와. 비틀림이 유발할 때 SI 조인트 안정화가 잘 잡힌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 잡힌다? 그 말이 맞았나? 자, 이거를 굉장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딱 한 단어만 얘기하면 너네 머릿속 다 이해돼. 수동 장력. 끝.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양쪽 방향으로 빡 빨래 짜면서 쫙 당기면은 잠겨버리잖아. 그 잠길 수 있는 이유가 인대가 반대 방향으로 팍팍 당겨져가지고 최대신 장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수동 장력이 만들어지니까 그 조인트는 안정화가 될 수밖에 없지. 반대로 그게 풀리는 순간. 그게 언제고? 미드 스탠스 정도 됐을 때. 그때는 풀려있겠지. 그때가 움직이기가 제일 좋잖아. 그 다리를 뻗었을 때 다시 수동 장력 때문에 안정화가 잡혀있을 거고. 이해됐지? 그럼 수동 장력이 최대한 뻗었을 때가 안정화가 제일 잘 잡히는 SI 조인트. 근데 SI 조인트가 허리 만성요통 환자의 25%가 이 SI 조인트 문제가 할 때가, 그러면은 걷는 사람들이 충분히 수동 장력을 못 만들어내고 보폭이 짧게 걷는다면은 걷기만 해도 허리가 아플 수가 또 있지. 왜? 그래서 그냥 걷는 거 이상하게 걷거든요.